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고구려 연방 구상과 관련된 논의가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문화 통합을 언급하며 역사적 연대성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죠. 특히 UN 외교가에서 동유라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이 비공식적으로 오르내렸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새로운 지역 안보경제 축으로 해석하며 신중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화가 실제로 시작된 걸까요? 저는 지금 울란바토르 중앙광장에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국기가 동시에 개양되고 50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동유라시아 연방국가 출범을 선언합니다. 몽골 대통령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포옹을 나눕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 순간을 역사의 현장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빅토르 김민철입니다. 아니, 한국 이름은 김민철이지만 제 여권에는 빅토르 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후손입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났습니다. 기차에 실려 가축처럼 실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땅도 언어도 이름도. 제 증조 할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당국은 그에게 러시아식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김이라는 성만 겨우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UN 중앙아시아 통합개발국 수석 조사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2013년 겨울 몽골 한파 사건부터 시작된 20년의 기적을,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 기적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적이 흩어진 우리 고려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제네바 UN 본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김 조사관, 이 보고서 좀 보시겠습니까? 상사가 제 책상에 두툼한 파일을 던졌습니다. 몽골 한국 리튬 광산 공동개발 프로젝트 긴급 분석 보고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제자원개발업계에서 20년을 일한 저는 이 세계의 냉혹한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놈이 이긴다.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12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200억 달러의 철도 건설까지 덤으로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150억 달러의 군사 협력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작 40억 달러.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몽골 정부 공식 발표 리튬 광산 공동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 선정. 뭐? 이게 무슨?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의 3분의 1, 중국의 5분의 1 금액을 제시한 한국이 선택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가 뒷거래가 있었겠지. 아니면 미국이 압력을 넣었거나.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사가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 현장 조사 가시죠. 직접 확인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예? 저요? 당신 고려인 출신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전문가고. 게다가 상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개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사하세요. 진짜 이유를 찾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잊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함경북도 나진이라는 곳.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태어나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1937년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도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지금 제가 몽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표지판의 60% 이상이 한국어였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 짐 찾는 곳. 출구 환영합니다. 조 웰컴. 이게 뭐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려 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글자.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몽골인들이 케이팝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택시 어디서 타나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나가시면 있어요. 한국 분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려인이요? 와, 진짜요? 저희 할머니가 고려인 분들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네. 1937년 강제 이주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형제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형제라고. 이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몽골 청년이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간판의 80%가 한글이었습니다. GS25 CU 편의점, 이마트, 올리브영, 다이소.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나요? 제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 바트 씨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몽골 맞아요. 놀라셨죠? 한국어를 아시네요? 당연하죠. 요즘 몽골 젊은이들 63%가 한국어 할 줄 압니다. 63%요? 네. 지금 울란바토르에만 GS25랑 CU가 합쳐서 780개 넘게 있어요. 사람들이 몽탄 신도시라고 부를 정도예요. 몽골의 강남이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에 무슨 일이?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겨울을 기억하세요? 영하 50도 한파. 우리 가족이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난방기로 살아났어요. 기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이후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려인 분이시죠? 당신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10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강제로 쫓겨나서.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려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여기가 당신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형제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빅토르 김. 아니, 김민철. 나는 누구인가? 러시아 이름을 가진 한국인인가? 한국 피를 가진 러시아인인가? 아니면 그냥 고려인인가?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936년 강제 이주 당하기 1년 전에 찍은 사진. 할아버지, 저 지금 몽골에 있어요.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저를 형제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고려인들을 기억한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몽골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24년 8월 한국에 대한 호감도 89.3%, 한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 78.2%, 한국을 형제 국가로 인식 91.7%, 몽골 젊은이들의 한국어 구사율 63.4%, 한국계 기업의 몽골 시장 점유율 46.2%, 몽골 대학생의 한국 유학 비율 43.1%. 이게 말이 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저녁 무렵 호텔 로비에서 몽골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이번 주 별에서 온 그대 다시 보기 모임 언제야? 토요일. BTS 신곡도 같이 들어야지. 나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땄어. 대박. 나도 내년에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유엔 조사관인데요. 한 여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나요? 그녀가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은요, 우리를 진짜로 도와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무슨 뜻인가요? 2013년 한파 때 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때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로 살아났어요. 2017년에는 우리 마을 사막화가 심각했는데 한국이 나무 심어주고 교육도 해줬어요. 2019년 광산 사고 때도 한국 구조팀이 우리 아버지 구해줬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몽골 사람 대부분이 한국한테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튬 광산 선택도? 당연하죠. 미국이 돈을 더 줘도 중국이 철도를 만들어줘도 우리는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뢰요. 그리고 사랑이요. 저는 다음 날 몽골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013년 당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2013년 몽골 한파 재난 및 국제 지원 기록. 2013년 1월 15일. 몽골 저녁 기온 영하 4,550도. 사망자 127명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 가축 폐사 약 200만 마리. 전력 공급 중단 지역 수도 울란바토르 포함 전국 78%. 각국 반응. 미국 현금 200만 달러 지원 약속 실제 도착까지 3주 소요. 러시아 석유 50톤 지원 유가 인상 조건부. 중국 담요 1만 장 지원 6주 후 도착. 한국 긴급 구호 물자 5,000톤 즉시 출동. 전기 난방기 2만 대, 기술자 300명 파견. 한국 지원 내역 2013년 1월 18일에서 2월 28일. 전기 난방기 2만 대 무상 지원. 방한복, 담요, 식량 5,000톤. 긴급 발전기 500대. 한국전력공사 기술자 300명 전액 무상 파견. 의료진 50명 무상 의료 지원. 총 지원 금액 약 4,500만 달러. 조건 없음. 무상 지원. 조건이 없다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제 원조의 조건이 없다니. 미국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기지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광산 개발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도왔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몽골 타임즈 2013년 1월 25일. 한국 천사가 내려왔다. 한국 구호팀이 도착한 지 72시간 만에 수도 울란바토르 전력이 복구되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몽골 사람들과 함께 눈속을 헤매며 난방기를 설치했다. 한 한국 기술자는 동상으로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끝까지 일을 마쳤다. 몽골 국민들은 운다. 고마움의 눈물을.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눈 쌓인 게르 앞에서 한국 기술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구나.
고려인들은 100년 가까이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강제 이주, 차별, 억압.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어를 잊어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저는 2013년 한파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 한 할머니 채책 씨가 게르 안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2013년 겨울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 지옥 같던 겨울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난방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게요. 한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난방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몽골 우정의 선물. 그날 제 손주가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고 저는 울면서 하늘에 빌었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눈 쌓인 길을 뚫고 이 난방기를 들고 왔어요. 설치해주고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는 가더라고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공짜였어요. 그냥 주고 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고려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1937년에 쫓겨났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몽골도 소련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고려인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정말 불쌍했어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요. 여기가 당신들 고향이에요. 우리가 다 한 핏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껴안고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바트수 교수 60세. 교수님,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700년 전 이야기부터 할까요? 700년 전이요? 네. 고려와 몽골 제국의 관계 말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했죠. 어떻게요? 몽골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고려 왕을 그대로 두고 고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했어요. 왜요? 고려가 필요했으니까요. 몽골은 유목 제국이었어요. 농업, 기술, 문화. 이런 걸 고려한테 배웠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자기 친딸을 고려 세자와 결혼시켰어요. 고려 왕은 몽골 제국의 부마가 되었고 정동 행성의 승상도 겸임했어요. 특별 대우네요. 맞아요. 700년 전 고려와 몽골은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서로 필요했고 서로 존중했어요.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몽골은 서로 호혜 평등, 상호 존중의 관계예요.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문화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몽골인들은 700년 전 세계를 정복했던 민족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언어, 종교, 풍습 모두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겉모습은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과거 30년 전 우리는 모든 물건을 러시아어로 불렀어요. 사과를 야블로크라고 불렀죠. 원래 몽골어 알림이 있는데도요. 지금은요? 지금은 많은 것을 한국어로 불러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몽골인이에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미국 문화, 일본 문화를 흡수했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한국인이에요. 오히려 그 문화들을 한국 것으로 만들어서 K컬처를 만들었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몽탄 바로 몽골의 강남이었죠. 차를 타고 30분을 달리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한국식 아파트 단지. 과거에는 그냥 초원이었어요. 언덕이었죠. 가이드 에르데네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파트 동마다 편의점이 있고 생활 환경이 한국과 똑같아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GS25, CU, 이마트24. 여기 정말 한국인가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한주민 바야르마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기 3년째 살아요. 정말 편해요. 난방도 한국식이고 상하수도도 완벽하고. 비싸지 않나요? 처음엔 비쌌죠. 그런데 한국이 저리 대출을 해줘서 우리 같은 서민도 살 수 있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저는 울란바토르 시청 도시계획국을 찾았습니다. 국장 간투야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유엔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국장님, 울란바토르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원래 인구 20만 30만을 예상하고 만든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70만 명이 살고 있죠. 과밀화네요. 네. 교통체증, 대기오염, 상하수도 부족.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간투야 씨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은 도시 설계,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심지어 교통 신호등까지 다 도와줬어요. 중국과의 경쟁은 어땠나요? 중국이 더 싼 가격을 제시했죠. 지금도 지하철 공사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을? 간투야 씨가 웃었습니다. 품질이요. 그리고 신뢰요. 중국은 싸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은 비싸지만 100년간은 인프라를 만들어줘요. 저는 몽골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환경부 장관 체렌도르지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유엔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장관님, 2017년 한마이너스몽 조림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우리 몽골의 자랑입니다. 장관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마이너스몽 사막화 방지 조림 프로젝트 2017만 2023. 투자 금액 한국 정부 8억 달러. 식재 나무 1억 그루. 고용 인원 몽골 노동자 1만 2천 명. 교육 프로그램 몽골 산림 전문가 양성 3천 명. 결과 사막화 지역 23% 감소, 몽골 GDP 0.8% 기여.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장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초록빛 숲이 끝없이 펼쳐진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죠? 고비 사막 북쪽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어요. 지금은 한국 숲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숲이요? 네.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한국이 심어준 숲이니까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그냥 나무만 심은 게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을 고용하고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했어요.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숲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립 가능한 모델로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조림 사업 현장 방문. 저는 고비 사막 북쪽 한국 숲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기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 이게 사막이었다고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모래바람만 불던 곳이었어요. 숲 입구에는 큰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몽골 우정의 숲 2017년 설립 대한민국 정부 기증. 그 아래에는 몽골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한국과 몽골의 우정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몽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중년 남성 바트바야르 씨가 대답했습니다. 7년 됐습니다. 2017년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요. 어떤가요, 이 일이? 그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유목민이었는데 사막화 때문에 가축을 다 잃었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를 고용해줬어요. 그리고 교육도 시켜줬어요. 지금은 산림관리 전문가가 됐어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당연하죠. 제가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 숲이 제 자식들, 손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요, 우리한테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미래를 줬어요. 저는 곧이어 2019년 몽골 산업안전부 광산 사고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오유톨고이 구리 광산 갱도 붕괴 사고. 매몰 인원 850명. 갱도 깊이 지하 1200m. 850명이 동시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각국 구조 지원 제한. 중국 구조 장비 대여 비용 500만 달러. 러시아 구조팀 파견 조건 향후 광산 개발권 10% 요구. 미국 기술 자문 비용 300만 달러. 한국 무상 긴급 구조팀 파견 조건 없음. 한국 구조팀 도착 시간. 사고 발생 11월 3일 오전 9시. 한국 정부 결정 11월 3일 오전 11시 사고 발생 2시간 후. 한국 구조팀 출발 11월 3일 오후 3시. 울란바토르 도착 11월 3일 밤 11시. 현장 도착 11월 4일 새벽 3시. 18시간 만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구조작전. 참여 인원 한국 구조대 120명, 몽골 구조대 80명. 투입 장비 최신 터널 굴착기, 생명 탐지기, 산소 공급 장치. 구조 소요 시간 68시간. 결과 전원 생존 구조 850명. 전원. 생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당시 구조된 광부를 찾아갔습니다. 올지바트르 씨 48세. 그는 지금도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사고 때 거기 계셨죠? 네. 죽을 뻔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천장이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어둠이었어요. 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쉬고 850명이 그 속에 갇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조팀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소리가 들렸어요. 드릴 소리, 사람 목소리. 그리고 한국말이 들렸어요. 한국말이요? 네. 괜찮아요. 곧 구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는 소리가.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살았구나라고. 구조되고 나서는요? 한국 구조대원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올지바트르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조국이에요. 그리고 당신 고려인이시죠? 네. 당신들도 우리 형제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시 구조작전을 지휘했던 한국 구조대장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정수 대장, 서울 중앙 119구조대. 대장님, 2019년 몽골 광산 구조작전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잊을 수 없죠.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하신 건가요? 조건도 없이요. 이 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관님, 거기 사람이 있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조건을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위험했잖아요. 실제로 대원 3명이 부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사람 살리는 게 우리 임무니까요. 그래도 조사관님, 이 대장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몽골 현장에서 구조한 광부 중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10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013년 한파 9호. 지원 금액 4,500만 달러. 조건 없음.
2014년 몽골 의료 시스템 개선. 한국 의료진 파견 150명. 병원 건립 3곳. 의료 장비 지원 2천만 달러. 조건 없음. 2015년 몽골 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한국 유학 장학금 매년 1,000명. 지원 금액 연간 3천만 달러. 조건 없음. 2016년 전력망 현대화. 투자 금액 1억 2천만 달러. 몽골 전력 보급률 78%에서 94%. 조건 없음. 2017년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투자 금액 8억 달러. 고용 1만 2천 명. 조건 없음. 2018년 도로 및 인프라 건설. 도로 포장 2,500km. 투자 금액 5억 달러. 조건 없음. 2019년 광산 사고 구조. 구조 인원 850명 전원. 비용 무상. 조건 없음.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원. 백신 지원 200만 도즈. 방역 물품 5,000톤. 의료진 파견 80명. 조건 없음. 2021년 몽골 경제 위기 지원. 긴급 경제 원조 3억 달러. 조건 없음. 2022년 농업기술 지원. 한국 농업 전문가 파견 200명. 스마트팜 건설 50곳. 투자 1억 5천만 달러. 조건 없음. 2023년 교육 인프라 확대. 학교 건립 30곳. 교사 연수 1,000명. 투자 8천만 달러. 조건 없음. 총 투자 금액 약 26억 달러. 조건 단 한 번도 없었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엔 조사관님. 장관님,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하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죠. 장관님, 이번 리튬 광산 선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세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120억, 중국이 200억을 제시했는데 왜 한국의 40억을 선택하신 건가요?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사관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제관계에서는 보통. 조사관님. 장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한파로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로 살았어요. 제 아들은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서울대에서 공부했어요. 제 동생은 2019년 광산 사고 때 한국 구조팀에게 구조되었어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조사관님.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돈 많은 나라가 항상 좋은 파트너는 아니라는 걸요. 중국은 우리 자원을 빼앗아가려 했어요. 러시아는 우리를 속국 취급했어요. 미국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우리를 존중했어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 했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사관님,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돈은 많지만 당신을 무시하는 나라? 아니면 돈은 적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나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을 달리자 갑자기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몽탄 신도시입니다. 몽골의 강남이죠.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과거에는 그냥 초원이었어요. 언덕이었죠. 그런데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동마다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여기 정말 몽골이 맞나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게 몽골의 미래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식 놀이터, 한국식 주차장, 한국식 상하수도 시스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젊은 엄마 앵크자르갈 씨가 대답했습니다. 3년 됐어요.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요? 모든 게 편리해요. 난방도 한국식이고 상하수도도 완벽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는 여기 서울이야, 울란바토르야? 그래요. 한국 기업이 지었나요? 네. 한국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했어요. 품질이 정말 좋아요. 비싸지 않나요? 처음엔 비쌌죠. 그런데 한국이 저리 대출을 해줘서 우리 같은 서민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볼드 씨 45세, 울란바토르 시청 도시계획국장. 국장님, 이 신도시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울란바토르는 원래 인구 20만, 30만을 예상하고 만든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70만 명이 살고 있죠. 170만이요? 네.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볼드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통체증, 대기오염, 상하수도 부족.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네.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은 빠른 도시화를 경험했잖아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도왔나요? 모든 걸 도와줬어요. 도시 설계, 교통 시스템, 지하철 계획, 상하수도. 볼드 씨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한국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울란바토르 1호선 지하철 17.7km 건설 사업을 따냈어요. 지하철이요? 여기 몽골에? 네. 곧 착공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어땠나요? 볼드 씨가 웃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더 싼 가격을 제시했죠. 인건비도 싸고 국경도 붙어 있고. 그런데 왜 한국을? 품질이요. 그리고 신뢰요. 볼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싸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은 비싸지만 100년간은 인프라를 만들어줘요.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 투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모델이요? 네. 한국도 60년대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다른 학생 볼드바트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좋아요. K-팝, 드라마, 영화. 모두 멋져요. 한국어도 배우나요? 당연하죠. 저희 대학 학생 70%가 한국어 수업 들어요. 한 여학생 사란게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서울대 교환학생 가요. 정말 기대돼요.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김상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700년 전 이야기부터 할까요? 700년 전이요? 네. 고려와 몽골 제국의 관계 말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했죠. 어떻게요? 몽골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고려 왕을 그대로 두고 고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했어요. 왜요? 고려가 필요했으니까요. 몽골은 유목제국이었어요. 농업, 기술, 문화. 이런 걸 고려한테 배웠죠.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자기 친딸을 고려 세자와 결혼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특별 대우네요. 맞아요. 고려 왕은 몽골 제국의 부마사위가 되었고 정동행성의 승상도 겸임했어요. 세 가지 신분을 가진 거죠. 그게 왜 지금 중요한가요? 김 교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700년 전 고려와 몽골은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서로 필요했고 서로 존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카페에서 몽골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족이요? 한 청년 앵흐볼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도 아니고 순수 몽골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예요. 무슨 뜻이죠? 저는 몽골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잘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몽골 전통 음악도 듣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몽골 음식도 좋아해요. 다른 청년 바트체책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러시아 문화를 흡수했어요. 사회주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흡수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은 없나요? 앵흐볼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두 문화를 다 가진 거예요. 더 풍요로운 거죠. 2024년 10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몽골의 리튬 광산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이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몽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20%, 50%, 국경 통관 절차 지연 평균 3일 2주, 중국 관광객 몽골 방문 제한, 몽골 경제에 타격이 왔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몽골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20% 감축, 석유 가격 30% 인상, 몽골 국민들이 다시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몽골을 도와야 합니다. 한국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긴급 에너지 지원, LNG 30만 톤 긴급 공급 할인가, 난방 지원금 5천만 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투자 3억 달러, 경제 지원, 몽골 수출품 한국 시장 개방 확대, 무관세 특혜, 긴급 경제 원조 2억 달러, 외교적 지원, 한미일 공동 성명 몽골의 주권적 선택 지지,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 경제 보복 규탄. 한국은 몽골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울란바토르 중앙광장 5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몽골의 형제, 한몽 동맹 만세, 신뢰는 돈보다 강하다.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이 있으니까. 광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여러분. 우리는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압박이 아니라 존중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한 나라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그들의 왕을 존중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등한 존중, 상호 신뢰.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몽골은 이제 선택합니다. 돈이 아니라 형제를,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몽골 남부 리튬 광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8시간. 드디어 도착한 광산은 놀라웠습니다. 최신 시설, 깨끗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노동자들이 주인이라고요?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 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모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한몽 리튬 광산 공동개발 모델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분 구조. 몽골 정부 40%, 한국 기업 컨소시엄 40%, 몽골 한국 노동자 펀드 20%, 노동자 펀드가 20%요?
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수익의 20%를 나눠 갖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모델은 처음 봅니다.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가 6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몽골 노동자가 75%입니다. 5년 후에는 85%가 될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몽골 노동자 2,000명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6개월간 집중 교육했습니다. 광산 기술, 안전관리, 환경보호,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숙식까지 제공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025년 3월, 몽골 한국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중앙아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날아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습니다. 타슈켄트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1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모였습니다. 한 할아버지 최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937년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보여준 모델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면. 한 젊은 여성 리나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4세 고려인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 문화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계입니다. 제 뿌리는 한국입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동이족입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를 방문했습니다. 차관 라임존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유엔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차관님, 우즈베키스탄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업, 섬유, 가스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려인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고려인 공동체요? 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8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 동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합니다. 저는 유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이 경제 공동체 성과 분석. 영내 무역 300% 증가. 고려인 귀환 프로그램 5만 명 한국 이주. 청년 교류 연 10만 명. 그런데 젊은 세대가 외쳤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연방국가를. 몽골 청년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씁니다. 한국 문화를 즐깁니다. 고려인 청년 우리 할아버지들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한국 대학생 동이족의 연방을.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50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동이연방국가 출범을 선언합니다. 4개의 국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새로운 국기가 개양됩니다. 파란색 바탕에 4개의 별. 태극 무늬와 몽골 문양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동이연방국가 역사기록관 관장으로. 오늘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질문이 있어요. 뭐니? 관장님은 고려인이시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기분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만에 고려인이 돌아온 이 땅. 기분이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 카자흐스탄에 있는. 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지. 할아버지,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고려인들도 이제 다 돌아왔나요? 아니, 아직 많이 남아있어. 하지만 저는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카자흐스탄에 살든 한국에 살든 몽골에 살든 우리는 모두 동이연방국가 시민이야.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저는 서울 야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 도시를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모든 것이 2013년 겨울 한국이 보낸 난방기 한 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저는 눈물을 닦습니다.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100년 만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 마치 1937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렸던 그 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진정한 귀향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려인 여러분,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